오늘이 좋은 날인가 봐요. 저기 여행 간 사람도 있고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공부라 해서 지긋지긋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그러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그때 학교 다닐 때 지긋지긋 해가지고 이제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그때 하라 그럴 때 할 거를 내가 철딱선이 없어서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거 아쉬워하십니까? 응? 아쉬워요. 아쉬워요? 저기 지긋지긋하신 분들은 원불교 와서 또 공부하라 그러면 아이고 또 공부하라 한다고 그럴 거고 아니면 아이고 그때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거 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지요. 근데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일기를 써라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기 써갖고 그 다음날 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검사했지요. 그런데 이놈의 일기를 쓰려고 그러면 쓸 말이 없네. 그러니까 오늘은 둥근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9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쓰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일기 쓰고 그것도 방학 때 같은 데는 싹 빼먹어요. 에? 날마다 학교 안 가니까 빼먹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계약을 하면 어째요? 급하게 100개 갖고 써. 그래서 쓴 사람 거 빌려다가 일기 베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날씨를 써야 되는데 뭘 그날이 맑았는지 비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 일기장 보고 다 베끼고. 근데 일기를 왜 써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왜 일기를 쓰라고 했을까? 응? 그때는 우리가 되게 하기 싫었는데 그 하기 싫은 것을 왜 일기를 써라 그랬을까? 일기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친 거요? 아니면은 우리가 좀 해봐도 괜찮은데 아는 겁니까? 근데 우리 원불교에 오니까 원불교에서도 일기를 쓰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하고 원불교 와서 쓰는 일기하고 또 같습니까? 다릅니까? 초등학교 일기는 뭐냐 그러면 초등학생 일기는 비밀 기록장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거를 일기에다 이렇게 딱 써놓기도 하죠. 그리고 남 일기 보면 큰일 난다고도 하고. 그러면 우리 원불교 일기는 어떤 거냐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거를 적는 것이 우리 일기입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 일기는 내가 공부한 거 남이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갖고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고 내가 공부한 거 이렇게 했고 내가 계문 지키고 안 지키고 했다 이러고 쓰는 건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 공부한 거니.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일기를 누가 본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남이 일기장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공부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봐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다 그랬지요. 그러면 일기가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기를 쓰고 저기를 남이 볼까 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서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물어보는 것이 내 공부길을 찾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일기를 두 가지로 쓰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는 상시일기요 하나는 정기일기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면 정기와 상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지. 대종사님 당시 때는 총부에서 3개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농촌에 있는 분들은 겨울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총부 가갖고 3개월을 살아 거기서. 그러면서 아침에 이제 대종사님이랑 좌선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갖고 석 달을 사는데 그것이 집에서 사는 것하고 거기서 사는 것하고 확 다르단 말이죠. 그래갖고 거기서 가마를 많이 받고 진짜 거기에서 신심이 나고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다녀오면은 확실하게 원불교 교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다려. 다음 3개월이 언제 시작되는가 해갖고 그때 오기만 또 기다려. 그래갖고 그 선을 난다 그러면 짐 싸갖고 또 가서 3개월을 살고 온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교도하고 교무하고 안 나눴어요. 그래서 3개월 훈련하고 보내는데 거기서 교무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3개월 훈련받고 보냈어요. 가서 교무하라고. 그러면 이제 3개월 훈련하는 것 같고 가서 막 가르치고 그러면 또 바닥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가서 3개월 훈련받고 또 가서 가르치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3개월 훈련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정했다 그래서 정기 그러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냥 평상시 생활이지요. 평상시 할 때 상시. 그래서 우리는 정기와 상시로 나눠집니다. 원불교 오면 정기 상시는 알아야 돼. 정기는 기간을 정해놓고 대종사님 모시고 선방에서 3개월 훈련한 것이고 상시는 평상시 우리 집에 와갖고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게 상시입니다. 그러면 총부에 갔을 때 대종사님이 시킨 일기법을 정기일기법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체크하라고 상시일기법에서 평상시에는 상시일기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총부 가서 대종사님 모시고 했던 일기는 무엇을 쓰라고 했느냐 그러면 작업시간 수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럼 작업이 무엇인 줄 알아야지. 작업이 무엇입니까? 작업은 내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작용한 것이 작업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작업이 있고 쓸데없이 보내버린 것이 있어. 쓸데없이 보내버린 거를 허송시간 이러거든요. 우리 허송세월이란 말도 하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내버린 거라고 내가 무엇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눈을 움직이고 귀를 움직이고 코를 움직이고 입을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이거는 작업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하루에 작업을 최대한 하면 몇 시간 하겠습니까? 하루에 작업을 최대한 하면 몇 시간 해요? 24시간이? 아니, 한 시간도 안 쉬고 하면 24시간 할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육근을 쓴 시간은 작업시간 쓰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린 것을 허송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24시에서 작업시간 수를 빼면 뭔 시간이 남아요? 내가 설명을 했어. 다시 해볼게. 저기가 내가 의도적으로 육근을 작용한 것을 작업시간 수라고 하고 내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보내버린 시간을 허송시간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하루는 24시간 아니요. 24시간에서
작업 시간 수를 빼면 뭔 시간이 남아요? 허송 시간이? 허송 시간이 남죠? 그런데 오늘은 허송 시간이 10시간이었다. 내일은 9시간이었다. 모레는 7시간이었다. 이러면 발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육군을 움직였으니까 하고 나면 보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 아이고 내가 언제 죽을란가 하고 사람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있으면 허송시간이요. 연구를 하든지 내가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교전 한 페이지를 읽는데 이건 작업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는 것도 작업이고 내가 청소를 해야지 하고 이렇게 쓸고 닦는 것도 작업이고 그리고 이것도 작업이요. 내가 지금 그만큼 일했으니까 10분간 쉬어야 되겠다. 그건 허송시간일까요? 작업시간? 그것도 작업이야. 그리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자야 되겠다 해갖고 4시까지 자야 되겠다 그러고 잔 거는 작업시간 쓰니까 허송시간입니까? 그것도 작업이야.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해서 보낸 시간은 작업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버린 것이 허송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왜 써라 그랬냐 그러면 허송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써라고 했다 그 말이죠. 어째요? 우리는 허송시간이 많습니까? 작업시간 수가 많습니까? 그래서 작업시간 수를 할 때는 어떻게 쓰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5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5시에서 7시까지는 서너고 청소하고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운동하고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 작업이지. 그래서 오늘 그렇게 했으면 작업시간 2시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밥 먹는 시간은 작업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우도해서 밥 먹잖아요. 그게 작업이에요. 이게 밥 먹는 시간 1시간. 또 내가 걷기 운동을 해서 내가 몸을 단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 나가갖고 2시간 했어. 그건 작업이 아니야? 작업이야. 그리고 교전 한 페이지라도 읽어야지. 그러면 교전 1시간 읽었어. 그 작업이야. 그리고 또 점심시간 1시간. 그리고 오후에 또 누구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 의도하고 한 거는 작업이야. 그리고 저녁에는 일기를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선하고 청소 1시간, 2시간, 밥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렇게 해갖고 더해봐. 그러면 작업시간 수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24시 빼기 작업시간 수 그래갖고 허송시간 몇 시간 이렇게 쓰는 것이 작업시간 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대종사님 당시 때는 대종사님이 총부에서 3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봐라 그런 거 아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3개월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요. 그리고는 겨우 한다는 것이 하루야 하루에. 그지요? 오후에 들어갔다 다음날 오전에 나오는데 하루. 그런데 그거는 맛도 못 보고 그냥 모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지금 대종사님 계실 때 3개월 훈련한 거를 언제 해야 되냐 그러면 일요일 날 해야 돼. 일요일 날.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요령을 배워서 집에 가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그럼 오늘 잘 들어가고 집에 가서 작업시간 수를 한 번씩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을 내가 작업시간 수를 쓰면 허송시간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가 1시간이라도 허송시간을 줄이면 참 기쁨과 보람이 있는 생이 되겠지요? 그리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는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니까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다음에 수입 지출을 써라 그랬어요. 금전출납부가 수입 지출 쓰는 거예요. 금전출납부를 안 쓰고 그냥 있는 대로 쓰는 사람도 있고 금전출납부를 쓰면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돈을. 근데 쓰면은
내가 나가는 돈이 얼마고 들어온 돈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이 서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안 돼야. 응? 그러겠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금전출납부를 쓰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권. 심신작용 처리권은 뭐냐면 심은 마음이고 신은 몸이요. 근데 이걸 움직이는 것을 작용이라 그러거든. 그게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한 것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할 때 뭔가씩 있어가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가서 심신작용을 하지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러면 왜 욕하는가 가갖고 성질 나는데 가서 해퍼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왜 그리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할 수도 있고 그러지. 그러니까 남이 욕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 그러고 그 이렇게 경계를 당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내서 어떻게 운전했는가 이걸 쓰는 것이 심신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심신작용은 이거 일거리나 경계를 써야 돼요. 그래야 심신작용이 나와요. 심신작용은 첫째는 경계 찾기를 한다. 그러면 경계가 어디 있어요? 나는 경계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일상수행의 요법 1조에 보면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고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랬죠? 그러면 심리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은 요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보니까 막 요란해졌어. 아들 보고 법회 나가자 그랬는데 이놈 아들이 말 안 듣고 법회를 안 나와 그러면 속상하지. 그게 아들이 법회 안 나오는 것이 경계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야 속상하다. 예? 어릴 때는 내가 어찌로라도 끌고 갔는데 커갖고는 내 맘대로 못하고 속상하다. 그러지. 그러면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막 전화해 퍼붓을 수도 있고 저도 할 일이 있으니까 못 나갔겠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경계는 원래는 우리 마음이 요란하지 않았는데 요란하면 무엇인가 있어서 요란하잖아요. 이게 무엇이 있어서 이것이 경계예요. 그러면 내가 화날 때 뭐 때문에 화나는가 찾으면 그것이 경계예요. 내가 속상할 때 뭐 때문에 내가 속상하지? 그러면 그것이 경계예요. 내가 기쁠 때 내가 뭐 때문에 기쁘지? 하면 그것이 경계예요. 이제 경계 모르겠는 분 손 들어봐. 경계 모르겠는 분.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경계예요. 예? 교당 왔더니 청소가 안 돼 있다. 그럼 어찌요? 청소도 안 했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그럼 청소 안 하는 것이 경계예요. 아시겠죠? 교당 들어오니까 신난 냄새가 나. 지금 신난 냄새.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그러면 신난 냄새가 경계예요. 지금도 경계 모르시겠는 분. 경계를 알아야 단어를 할 수 있어요. 경계를 알아야 단어예요. 단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이런 경계를 당했는데 나는 심신작용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단어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해야 해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이런 경계를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마음이 나대? 근데 내가 그 마음을 이렇게 했네?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이것이 마음 공부 아닌가? 아니, 마음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갖고, 사용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이것이 경계구나를 찾아야 되고, 그 경계에 내가 마음과 행동을 어떻게 했냐? 이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다. 오늘 신문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잘 이란을 막 침공했다. 그거를 보고 아이고 그러지 말걸.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심신장애 처리권이 아니요. 그건 심신장애 처리권이 아니요. 저기 봐요. 미국이 이란을 막 폭격을 해서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그거는 심신장애 처리권이요 아니요? 제가 할 수가 없는 우리가 할 수 없지. 그렇죠. 저기가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그거를 운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감각감량을 해야지 알아. 꽃이 활짝 펴서 뒤에 가면 동백이 이쁘게 피었거든. 아 동백이 이쁘다 그랬어요. 참 동백이 이쁘네 그랬어요. 이것이 심신장애 처리권이요 아니요? 이제 감각감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느낌을 감상이라고 해요. 음악 감상도 있고 꽃 감상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감상이요.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치는 것을 보고 한 형제가 아닌데 알고 보면 한 형제가 아닌데 그렇게 싸우는 거냐 하는 것을 느꼈어 깨쳤어. 그거는 감각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심신작용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 없지. 그러니까는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고 운전하는 것은 심신작용 처리권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아이 그건 좋네 나중에 그냥 이렇게 느낌이 드는 것은 감상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진리가 그런 것인데 미국이 이란 친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이 우리 다 법신불상하님의 이치 따라서 생겨난 우리는 한 형제간인데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한 형제간인 것을 깨쳤어. 그러면 그거는 감각이요. 감각 감상하고 심신작용 처리권하고 가리가 타져요 안 타져요? 감각 감상은 넘들이 한 거를 보고 느낌이고, 심신작용 처리권은 나한테 일어난 경계를 놓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을 했냐요. 내가 안 쓰더라도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화단에 할 때 뭐라고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자 그런 말입니다. 허시겠어요? 못 허시겠어요? 못 허시겠는 분 손 들어봐. 나는 경계를 모르겠다 지금도. 그래갖고 심신작용 모르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봐. 다 하시겠어요? 그러면 단회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장님들은 또 어렵게 할 것이 없어. 돌아가면서 아이고 지난달에 경계가 무엇이 있었어요? 그것만 물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이런 경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단장님들은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단장님들 잘 들어. 저기는 아이 지난달에 경계가 있었어요 하고 한번 물어. 그러면 그래요 있었어요. 내가 화낸 일도 있고 그러겠지. 그러면 이제 뭐 했다고 그러지. 그때 심신작용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두 분만 물어요. 그러면 그때 화가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팔짝팔짝 뛰겠는데 그래도 아들한테 해퍼부으면 저도 속상하고 나도 속상하고 참아야지.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심신작용 처리권이에요. 그거 발표하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내가 공부한 것이 뭐 부끄러워? 아들이 이렇게 해갖고 속상한데 그렇게 이렇게 하고 참았다 이런 것이 무엇이 부끄럽냐고. 우리 일기는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화 다닐 때 꼭 그거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한 것을 교당에 와서 서로 나는 이런 공부했다 하고 발표하는 것이 교당에서 할 일이에요. 이제 단회 때 다른 이야기 하시면 막 뭐라고 경계에 내가 심신작용 어떻게 했다 그 말씀만 하셔야 돼.
그리고 밥 먹으면서는 아무 이야기 나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화 다닐 때는 경계 찾기하고 심신경 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상시일기는 유무념 처리가 있습니다. 유념은 있을 유자 생각념자에서 생각이 있는 것이 유념이고,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요. 그런데 이 무념은 두 가지요. 잘 들어와야 돼요. 무념은 두 가지요. 하나는 내가 이것을 잊어버려야지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작년에 나한테 미워한 것이 자꾸 생각나. 그러면 이제 그건 잃어버려야지, 내려놓아야지.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서 하는 것이, 생각을 지운 것이 무념이고, 또 하나는 내가 오늘 뭐를 해야 돼. 해야 돼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데 잊어버렸어. 똑같이 무념인데 하나는 챙겨야 될 것을 못 챙긴 무념이고, 하나는 내가 번뇌망상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무념이에요. 똑같이 무념이라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닙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내가 남한테 베푼 것은 무념을 해야 되겠어요? 무념을 안 해야 되겠어요? 그건 무념을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신발 벗을 때 나란히 벗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왔어. 그럼 그건 무념이에요. 우리 3월에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윤무념에? 은혜 발견이에요. 은혜 발견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보니까 내가 은혜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 그건 무념이요. 아시겠어요? 이게 유무념의 무념은 내가 안 챙긴 것이고, 내가 상을 없애려고 생각을 내려놓는 것도 무념이고, 근데 유무념의 무념은 내가 안 챙긴 무념이요. 그러면 유무념에서 무념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유무념에서 무념은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어? 무념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유무념에서 무념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내가 남한테 베풀고 상을 안 내려고 잊어버리는 거는 좋은 거요. 근데 유무념 할 때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는 거는 잘못한 거요. 그러면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안 잊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유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발견하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은혜 발견하기 이걸 안 잊어버리고 하루 중에 은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유념이고, 하루 지내는데 한 번도 은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 그건 무념이고. 근데 유무념을 왜 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하고 난 일을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저장해요? 안 해요? 기억 속에다 저장하지? 그런데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 해. 그러면 저 깊숙이 가서 저장된다요. 그거를 무의식에 저장이 되었다 그러거든. 그러면 무의식에 저장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와. 무의식에 저장된 것은 나도 모르게 나와. 그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습관이다 그래요. 습관으로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3살 버릇이나 습관이나 똑같은 소리요.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러죠. 이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잘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래서 8가지 가겠지. 어렸을 때 습관이 노인 되더라까지 간다니까. 근데 좋은 습관이 있고 고쳐야 될 습관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좋은 습관 들여야 되고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되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고쳐라 그러면 그래요 해놓고는 잊어버려. 그러고는 또 습관대로 해버리거든. 잘 생각해봐. 나는 뭐 하기로 해갖고 꼭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생각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유무념 처리한 것을 대조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유무념 또 한 번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습관 고치기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해. 하나를 딱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면 유념, 그걸 안 하면 무념 이렇게 하거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공표와 짝표로 하라 그랬어요. 한 번만 해라 그랬는데 대종사님 당시 때는 네가 은혜를 10번 생각했으면 10번 이렇게 10을 쓰고, 에? 2번밖에 생각 안 했으면 2를 쓰고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은혜를 몇 번 했는지를 하루 동안 수도 없이 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거를 태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태조사가 뭐냐면 콩태자예요. 콩으로 조사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콩에는 색깔이 있습니까? 네. 뭔 색깔 있어? 검정색. 검은 콩도 있고 노란 콩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다가 노란 콩, 검은 콩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갖고 내가 챙겼으면은 하얀 콩, 안 챙겼으면 까만 콩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하루를 저녁에 생각해 보면이 내가 오늘 유념은 몇 번 하고 무념은 몇 번 했다. 그러겠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 때는 태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새 신경 쓸 일 많으시잖아.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는 그냥 한 번만 했으면 공표, 안 했으면 짝표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나는 한 번도 싫다 그러신 분 계세요? 원불교 와서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안 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여기 와서 공부하려고 그랬으니까 숙제가 별것 없어. 저녁에 공표집을 짝표 치는 거 그것만 숙제예요. 예? 그리고 언제 갖다 내요? 다음에 때 갖다 내. 숙제한 거를. 근데 남은 거 100개 갖고 내야 돼요? 자기가 해서 내야 돼요? 자기가 험거 내야 돼. 그래서 3월달에는 은혜 발견이 우리 같이 해볼 겁니다. 다른 거 여러 가지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요. 은혜 발견하기. 그래서 저녁에 잘 때 내가 오늘 하루 은혜 발견하기를 생각했냐 안 했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한테 은혜를 찾았냐 원망을 찾았냐. 그래서 원망 찾았으면 X표요. 그리고 은혜를 찾았으면 0표요. 그것이 뭐라고요? 유무념대조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다 내려놓고 유무념대조 하나만 하자 그랬어요. 하나도 안 하면 어떨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빈 가방만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 상황은 뭐냐 그러면 상시일계 학습 상황은 내가 하루를 놓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1시간, 교정 공부 1시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습 상황이 2가지요. 영어하고 교정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분씩 공부했는가를 적는 것이 학습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계문, 범과 유무. 계문을 내가 범했냐 안 했냐를 체크하는 것을 상시일기에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계문을 몇 가지를 대조해야 됩니까? 계문 몇 가지 대조해야 돼? 예? 30개. 우리 원사님 계문 대조 몇 가지예요? 계문 대조 몇 가지 놓고 하냐고? 30가지. 그렇게 하면 X야. 왜 X냐 그러면 처음 들어와서는 10개문만 해야 돼. 다 하지 말고 10개문만, 보통급 10개문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뗐다 그러면 특신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다 떼고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뗐잖아요. 그러니까 특신급에 올라가면 특신급 10개만 놓고 해야 해요. 30개 다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내가 특신급도 다 떼었다. 그러면 상전급 10개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사님들은 30개문에 걸리지 않아요. 법사님이요. 법마 3등급 10개문을 다 떼야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30개문 하는 양반들은 잘못 하는 거예요. 법사님들은 지금도 내가 하나 덜 띄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얼른 띄어야 돼. 그것만 놓고, 이게 그것만 놓고라도 해서 얼른 띄어요. 그래, 처음 오면은 보통급 10개만 지키라.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뗀 사람은 특신급 올라가서 특신급 10개만 지키라. 그리고 특신급 다 떼었어. 그러면 법마 상제급 10개를 지키라. 30개문을 다 떼어버렸어. 그런 사람이 법사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기와 상시를 구분하면은 기간을 정한 때는 정기고 평상시는 상시고, 그리고 학생 때 우리 같으면 원불교학과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막 공부할 때는 정기고, 이제 나와갖고 있을 때는 상시고, 훈련 받으러 갈 때는 정기고 평상시는 상시고, 그리고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일요일날 교당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정기고 집에 있을 때가 상시다.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다 하려면 복잡하니까 유문형 대조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말입니다. 한 가지만 하자는데도 안 해주실래요? 저기가 씨름 선수가 있어요. 요새는 씨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명절 때 되면 막 씨름했지요. 씨름하는데 이렇게 붙잡고 힘만 깡깡 쓰고 가만히 있으면 어째 보는 사람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좌우로 걸리다가 그냥 밧다리를 확 넣어갖고 넘겨뜨렸다. 야, 잘했다. 그러죠. 그게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될까? 힘만 갖고 해야 될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계가 삿바요. 경계가. 근데 이런 경계를 내가 멋지게 이렇게 하고 확 넘겨뜨리려면 내가 기술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대종사님이 기술을 말한 것이 11가지 과목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11가지 과목을 정기훈련 때 정기에 공부를 해가지고 평상시 그거를 활용해서 경계를 이겨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11과목이 뭐뭐 있을까요? 자, 11가지 과목을 세봅시다. 아니 내가 못 얻더라도 11가지 과목은 알기는 해야 돼. 아,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연불, 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상실기, 주의, 조행 11개 맞네. 과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저기를 학교 다니는 사람이 너 무슨 과목 배워 그러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외듯이 그거 왜 안 해? 지가 무슨 과목을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면 그래서 11과목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해볼게. 연불, 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길기, 상실기, 주의, 조행 이 11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서 가르칠 줄 아는 분이 법사님이요. 우리 교당에서는 법사님이 사범이요. 저기를 태권도 가면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초단 줘. 그러면 그거를 2년 동안 하면 2단, 3년 동안 하면 3단, 4년 동안 하면 4단 해갖고 4년 돼야 사범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법사님들은 몇 년이나 해야 될까? 한 40년은 해야 법사비야. 저기 태권도는 4년 해갖고 사범 돼갖고 가르치는데 40년 동안 공부해갖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한테 11과목 못 가르치면 안 되지.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법사님들은 11과목이 무엇인지 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는 신앙과 수행이 있어요.